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가장 큰 시험인가요? 한양 남촌 저자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배기, 봉선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에는 오늘도 향긋한 대추차 내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저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혼잣말을 하고 계셨지요. 499쌍. 어느새 그렇게나 많은 인연을 맺어주었구나. 봉선 할머니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중매쟁이였어요. 25살에 시작한 중매일이 어느덧 53년째 단 한 번도 파혼이나 이혼 없이 모든 혼사를 성사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맺어주면 백년가약을 맺는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정확히 보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저희예요. 김진사댁 막내 아들 부부요. 대문 밖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려가 문을 열어보니 3년 전 혼인시켜준 젊은 부부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답니다. 남편 김서방은 평소와 달리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부인 민 씨는 눈밑이 거뭇거뭇했지요. 아니,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시오? 혹시 부부 사이에 탈이라도 났소? 아니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꿈을 꾸었는데요. 민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저희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께서 환한 빛에 둘러싸여 나타나셔서는 499쌍이 되었구나. 이제 마지막 한 쌍만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봉선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하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안심시켰지요. 허허, 꿈은 개꿈이라 했소. 너무 걱정들 마시고 돌아가 보시게. 혹시 민 씨 부인 임신한 것은 아니고. 어머, 할머니가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달에 확인했는데. 그것 보게. 아이 가진 몸이 예민해져서 그런 꿈을 꾼 게야. 어서 돌아가 몸조리나 잘하시게. 부부를 돌려보낸 할머니는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노쇠 거울이었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묘하게 빛났어요. 거울 속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아닌 붉은 실과 금빛 실이 얽히고 설킨 무수한 인연의 매듭들이 보였답니다. 시어머니, 당신이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오는 건가요? 53년 전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이 거울을 주며 말씀하셨었지요. 며느라, 이 거울로 500쌍의 인연을 맺어주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올 게다. 499번째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쌍은 내가 가장 맺어주기 힘든 인연이 될 거란다. 그 후로도 김진사댁 부부 말고도 여러 부부가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지요. 어떤 이는 할머니가 하얀 학을 타고 나타났다 하고 어떤 이는 무지개 다리 위에 서 계셨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전한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쌍만이 남았다. 열흘째 되는 날 밤 봉선 할머니는 드디어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나타난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35년 전 경신년 대홍수 때 잃어버린, 아니 차마 품에서 놓아야 했던 갓난아기였어요. 엄마, 엄마를 용서해요. 꿈속의 아기는 어느새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 있었고 그 처녀의 손목에는
붉은 점박이 반점이 선명했답니다. 봉선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었지요. 내가 정말 내 딸이란 말이냐? 엄마, 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 인연을 맺어주세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중매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베갯잎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창밖에는 닭이 울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답니다. 35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5살이 되었겠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쇠 거울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거울 속에서 한 가닥의 붉은 실이 할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저 멀리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 실은 너무나 가늘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지요. 봉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한양에서 가장 비싼 비단옷이 아니라 35년 전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입었던 낡은 저고리를 꺼내 입으셨답니다. 가슴 부분에 젖 얼룩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옷을 입으니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제야 널 찾으러 간다. 내 딸아. 할머니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기루인 울루각의 행수 매양이었어요. 60이 넘은 매양은 젊은 시절 봉선 할머니와 친했던 사이였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오랫동안 왕래가 끊겼었답니다. 언니 나예요. 매양이. 아니 매양이 아니냐.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니. 매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큰 고민이 있는 듯 했지요. 언니 부탁이 있어 왔어요. 우리 울루각에 명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35살이나 되었는데도 시집을 안 가려 해요. 기생도 아니고 악사인데도 말이에요. 봉선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35살 명월이라는 이름. 그 아이가 혹시 손목에 무언가 특별한 표시라도 있더냐? 매양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머, 언니가 어떻게 알았지? 왼쪽 손목에 붉은 점박이 반점이 있어요. 마치 매화 꽃잎 같은 모양인데 봉선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답니다. 35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기루에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내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보마. 오늘 저녁 때 울루각으로 가면 되겠니? 정말요, 언니 고마워요. 그 아이 참 이상한 아이예요. 가야금 실력은 한양 제일인데 늘 슬픈 곡만 연주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매양이 돌아간 후 봉선 할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경신년 대홍수, 물에 떠내려가는 뗏목 위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자신, 그리고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그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 울루각 앞에 몰래 놓아두고 돌아서던 그 밤을 500번째 인연이 내 딸이라니. 어머니,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가장 큰 시험인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봉선 할머니는 울루각으로 향했답니다. 붉은 노을이 한양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고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 끝에서 희미하게 붉은 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할머니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답니다. 울루각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구슬픈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선율은 놀랍게도 할머니가 35년 전 아이를 재우며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였답니다. 저 아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봉선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울루각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500번째 인연, 그리고 가장 아픈 인연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울루각의 넓은 대청마루에는 한 여인이 앉아 가야금을 타고 있었답니다. 등을 보이고 앉은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검은 머리는 쪽을 찌지 않고 느슨하게 묶어 어깨로 흘러내렸고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단아했지요. 기루의 악사치고는 너무나 수수한 차림이었답니다. 봉선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오르자 가야금 소리가 뚝 멈췄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눈매와 자신의 입술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손님이신가요? 아직 울루각은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명월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나는 봉선이라고 하오. 매양이가 부탁해서 왔소. 혼사를 주선해 달라고. 명월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유명한 봉선 할머니시군요. 하지만 저는 시집갈 생각이 없어요. 매양 어머니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물어도 되겠소? 명월이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누구요? 강쇠라는 사람이에요. 이 울루각에서 일하는 노비랍니다. 봉선 할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노비라니? 그럼 신분 때문에 혼인을 못한다는 말이요. 명월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이는 제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3년째 제가 혼자 마음을 품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뒷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군가 장작을 패는 소리였어요. 명월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저 소리, 강쇠예요. 매일 이 시간에 장작을 패요. 겨울 준비를 한다면서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봉선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니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답니다. 강쇠와 명월 사이에 보이는 인연의 실이 보통 것이 아니었어요. 금빛과 은빛이 서로 꼬여 있는 것이 마치 용이 서로 얽혀 있는 형상이었지요. 저런 인연은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명월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 아니요. 그런데 그 강쇠라는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37이라고 들었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곳에서 자랐다고. 매양 어머니가 걷어 키우신 거예요. 봉선 할머니는 노쇠 거울을 꺼내 은밀히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속에 강쇠의 전생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생의 고려의 왕자였고 명월은 그와 정혼한 공주였어요. 하지만 전란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비명행사했던 것이지요. 이런 강한 인연이 왜 이 생에서는 이렇게 엇갈린 것일까? 할머니가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강쇠의 이마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주의 표식이었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어요. 명월아, 혹시 강쇠의 출생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소? 글쎄요. 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긴 해요. 강쇠의 품에는 항상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한 번은 장작을 패다가 떨어뜨린 것을 제가 주우려 했더니 화들짝 놀라며 빼앗아 갔어요. 봉선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강쇠를 이곳에 있게 해주시오. 할머니, 혹시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명월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봉선 할머니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답니다. 잊고 말고요.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소.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명월이 불쑥이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 뵙는데도 왠지 낯이 익어요. 봉선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나는 기루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날 밤 봉선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쇠의 비단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노비 신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알고 지냈던 포도청 포졸 출신 박영감을 찾아갔어요. 박영감, 부탁이 있소. 아이고, 봉선 할멈이 무슨 부탁을 다 하시오. 말씀만 하시구려. 37년 전쯤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양반가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봐 주시오. 박영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왜 물으시오? 혼사 때문이요. 혹시 그런 집안 자손이 있다면 신분을 회복시켜 줄 방법이 있는지도. 박영감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실은 정유년의 영모로 몰린 운성군 집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온 집안이 몰살당했는데 갓난아기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 아이 손목에 용 모양의 점이 있었다던데. 봉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가 한 37쯤 되었을 거요. 바로 강쇠의 나이였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박영감과 헤어지고 다시 울루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갔지요. 뒷마당 장작더미 옆에서 강쇠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노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품이 있었답니다. 봉선 할머니가 다가가자 강쇠가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시오? 나는 봉선이라는 중매쟁이요.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소. 강쇠의 얼굴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 같은 노비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 당신 품에 있는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강쇠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소. 운성군의 후손이시죠. 그 한마디에 강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는데 운성군지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어떻게 하셨소? 당신 손목을 보여주시오. 강쇠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과연 용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봉선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운성군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소.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되었소. 내가 당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고 말고요. 대신 조건이 있소. 강쇠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명월이와 혼인하시오. 강쇠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명월이를. 당신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소? 강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3년째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 장작을 패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리 있겠소? 명월이가 가야금 타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장작을 패는 것도 알고 있소. 강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노비고 그 여인은 당신은 노비가 아니오. 운성군의 적통 후손이요. 그리고 명월이도. 봉선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아직은 명월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답니다. 명월이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용기를 내시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 나누시나요? 명월이 서 있었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명월이 강쇠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봉선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는 숨기지 마시오. 두 분 다. 명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쇠, 방금 할머니가 하신 말이 사실인가요? 강쇠가 고개를 들어 명월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 사이로 봉선 할머니만 볼 수 있는 금빛과 은빛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명월이 저는 3년이에요. 3년째 당신이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며 가야금을 탔어요. 당신이 제 연주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쇠가 한 걸음 다가섰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노비입니다. 명월이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봉선 할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강쇠, 당신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오. 내일 포도청에 가서 당신의 신분을 밝히겠소. 운성군은 누명을 썼고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거요. 하지만 증거가 당신이 가진 그 옥도장이면 충분하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이가 있소. 운성군의 충신이었던 정대감이 아직 살아계시거든. 강쇠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품에 넣어주신 거예요.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하시며. 명월이 강쇠의 손을 잡았어요. 봉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밝히지 못한 비밀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봉선 할머니는 약속대로 포도청으로 향했어요. 박영감과 함께 정대감을 찾아갔는데 80이 넘은 정대감은 강쇠의 옥도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것은 분명 운성군의 도장이요. 그때 그 어린 아기가 살아있었단 말이요. 정대감은 즉시 포도대장을 만나 운성군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최근에 진짜 역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조정에서도 재조사를 준비 중이었답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운성군 가문이 복권될 것이오. 봉선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울루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울루각 앞에 호화로운 가마가 서 있었고 한양 제1의 부자인 최참판이 매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혼사를 명월이에게 맡기고 싶소. 기생도 아닌 악사라면 정실로 들여도 되지 않겠소. 매양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참판 어른, 명월이는 시집갈 뜻이 없다고. 100냥이요. 아니, 200냥을 주겠소. 봉선 할머니가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월이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소. 최 참판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엇이라, 누구란 말이오. 운성군의 적통 후손이요. 그 말에 최 참판은 물론 매양도 깜짝 놀랐답니다. 봉선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곧 조정에서 운성군 가문을 복권시킬 것이요. 그러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마시오. 최 참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가자 매양이 봉선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정말이에요? 강쇠가 양반이라니. 그래, 그것도 아주 명문가의 후손이야. 그때 명월이 뛰어나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가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봉선 할머니는 명월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왼쪽 손목에 붉은 점박 이반점이 또렷이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슬쩍 들어 올렸어요.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지요. 명월이 할머니의 손목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할머니, 그 반점은 우연이겠지. 이런 반점은 흔하니까. 봉선 할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답니다. 먼저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조정에서는 운성군 가문의 복권을 공식 발표했고 강쇠는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답니다. 운성군의 재산도 일부 돌려받게 되어 혼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혼인 날짜를 잡기 위해 봉선 할머니를 찾아온 강쇠와 명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희 혼인 날짜를 잡아주세요. 봉선 할머니가 노쇠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실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 보였답니다. 다음 달 보름이 좋겠구나. 그날이 바로 500번째 인연이 완성되는 날이야. 명월이 물었어요. 500번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가 맺어주는 500번째 부부란다. 강쇠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저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인연이 되다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봉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오겠지. 그런데 그날 밤 봉선 할머니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며느라,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내 딸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는 그 아이를 진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다시 백앤리 씨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혼례를 열흘 앞둔 어느 날 명월이 봉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매양 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함께 있었다고 해요. 명월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작은 은장도와 비단 적삼이 있었어요. 봉선 할머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35년 전 자신이 직접 지어 입혔던 적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장도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지요. 이것을 어디서? 매양 어머니 말로는 경신년 대홍수 때 울루각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그때 저는 갓난아기였대요. 명월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할머니,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여인이 저를 안고 울면서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그분 손목에 저와 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봉선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명월아, 내 딸아. 명월이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35년 전 나는 기생 출신으로 봉선댁에 시집왔단다. 하지만 시어른들이 내 과거를 알게 되셨고 나를 내쫓으려 하셨지. 마침 경신년 대홍수가 났고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봉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댁에서 사람을 보내 찾고 있었어. 만약 기생 출신인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도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을 거야. 그래서 널 울루각 앞에 버리셨군요. 명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답니다. 35년 동안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용서해다오, 명월아.
그때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최선이요, 어머니를 위한 최선 아니었나요? 명월이 돌아서려 하자 봉선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기다려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다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자유로워졌어. 그때부터 너를 찾았단다. 하지만 이미 넌 울루각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내 삶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계속 숨으셨군요. 아니다. 이번이 처음이야. 너를 처음 본 거란다.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평생 맺어준 499쌍의 인연이 모두 너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명월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봉선 할머니가 노쇠 거울을 꺼내 보였어요. 이 거울로 나는 사람들의 인연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 500번째 인연을 맺으면 이 능력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인연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인연이어야 한다고. 명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와 강쇠를. 그래. 너희는 전생에도 인연이었어. 이 생에서도 만날 운명이었지만 신분 때문에 이어지지 못할 뻔했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너희를 맺어주는 것이었어. 그때 강쇠가 들어왔어요. 명월의 울음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답니다. 명월이 무슨 일이? 명월이 강쇠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어요. 봉선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답니다. 며칠 후 명월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한결 평온했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봉선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강쇠가 말해주었어요. 어머니도 평생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라고. 모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답니다. 그 순간 봉선 할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된 붉은 실이 명월과 완전히 이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명월아, 혼례 때 내가 친정 어머니가 되어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당연하지요. 그날 밤 봉선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잘했다, 며느라.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구나. 한 가지요. 내 손녀를 보거라. 그 아이에게 내 능력이 전해질 거다. 봉선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어요. 한양에 소문이 나서 울루각 앞은 구경꾼들로 가득했답니다. 운성군의 후손과 울루각 최고 악사의 혼인이라니 모두가 신기해했지요. 명월은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분홍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었어요. 봉선 할머니는 35년 전 자신의 혼례 때 썼던 용잠을 명월의 머리에 꽂아주었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것 아니에요? 시할머니께서 내게 주신 거란다. 이제 내 것이야. 강쇠는 운성군 가문의 관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비록 가문은 몰락했었지만 그 기품만은 여전했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봉선 할머니는 노쇠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금빛과 은빛 실이 완벽한 매듭을 만들며 하나가 되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수많은 빛의 실들이 나타났어요. 봉선 할머니가 평생 맺어준 499쌍의 인연들이었지요. 언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옆에 있던 매양이 물었어요. 내 평생의 보람을 보고 있지.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순간 봉선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명월의 배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이었답니다. 벌써 손녀가.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명월이 봉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내 차례라고 하시는. 봉선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분은 내 시할머니란다. 우리 집안 여인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요? 봉선 할머니가 노쇠 거울을 명월에게 건넸어요. 이 거울로 사람들의 인연을 볼 수 있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 그 능력이 없어. 내 딸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능력을 이어받을 거야. 명월이 놀라 자신의 배를 만졌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건가요? 그래, 딸이란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그로부터 9달 후, 명월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봉선 할머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아이의 눈에서 7빛깔 무지개가 반짝였어요. 이 아이는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졌구나. 봉선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던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지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구나. 강쇠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봉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인연이라고 하면 어떻겠니? 모든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아이가 되라고. 명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머니. 인연이. 참 예쁜 이름이에요. 그날 밤 봉선 할머니는 마지막 꿈을 꾸었어요. 499쌍의 부부들이 모두 나타나 인사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수고했다, 며느라. 이제 편히 쉬거라. 봉선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답니다. 창밖에서 갓난아기 인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아름다웠지요. 3년이 흘렀어요. 인연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놀랍게도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행동을 보였답니다. 친구를 만나면 저 아이는 저 아이랑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늘 맞아떨어졌어요. 봉선 할머니는 인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노쇠 거울을 보여주었어요. 인연아, 이것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란다. 인연이가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실이 보여요.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봉선 할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정말 벌써 보이니? 네. 할머니 손에서 저한테 오는 금빛 실도 보여요. 따뜻해요. 명월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또 인연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요? 이상한 게 아니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란다. 강쇠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인연이가 나중에 할머니처럼 훌륭한 중매쟁이가 되겠네요. 봉선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500쌍의 인연을 맺어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답니다. 인연아,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잘 들어야 해.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란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좋은 인연 많이 맺어줄게요. 봉선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멀리서 혼례를 알리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또 누군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소리였지요. 이렇게 봉선 할머니의 마지막 중매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인연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인연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기도했답니다.